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일 뉴욕행을 앞두고 전국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플로리다 자택 주변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있고 뉴욕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중서부 등 11개 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테네시에서만 10명이 희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네이도 피해 지역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연방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LA 인근 웨스트힐스 지역에서 지난 주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총격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 10지구 시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인해 공백이 생긴 10지구의 대행직 임명 또는 보궐선거를 놓고 시의회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는 치솟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전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소폭 떨어지면서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회복돼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의 아시안 합격자 수는 30%로 역대 최고로 기록했습니다. IT 기업들의 감원이 이어지자 올해 공대 졸업 예정인 한인 유학생들이 IT 업계 대신에 한인 기업 취업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영공을 침범했던 중국의 정찰 풍선이 당시 민감한 미군 기지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시작한 대잠수함정 훈련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소 $10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유명 군사 블로거 한 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 표적 사고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세 군데에서 동시에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이례적 상황입니다. 제주 4.3 사건 75주기를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와의 개막전 주말 4연전에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경기에서 마이크 트라우트와 오타니의 홈런 등으로 6대0 승리를 거두고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남자 대학농구 3월의 광란 결승은 샌디에고 주립대와 커네티컷 대학 간의 결승으로 압축됐습니다. 여자부에서는 루이지애나 대학이 아이오와 대학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해가 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전국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법원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CNN 연결해 볼까요?
So they're looking to take a bunch of legal angles here, motions to dismiss, also possibly challeng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his case, as well as other matters. Now, the one thing, though, is that those motions will all happen a bit down the road because they 현재 뉴욕 거리 곳곳에 지금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긴장이 역력한 폭풍 전야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심각하며 기소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 10명 중 4,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간에 선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번 수사를 놓고 여론이 분열돼 있음이 재확인됐습니다. ABC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시스와 전국의 593명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욕 대배심의 기소 결정 다음 날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88%가 기소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65%는 기소하면 안 된다라고 답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체 47%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32%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A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 수사라는 의견 비율이 비슷해 보이지만 기소돼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민주당, 정치 수사라는 답변 비율은 공화당,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체 응답자 4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로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뒤에 밤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8시 15분 팜비치에 있는 자택 마라라고에서 연설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2시 15분경 법원에 출석해서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소인부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30개 정도의 혐의가 적용돼 있고 이 가운데는 최소 1개의 중범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기소인부 절차에 앞서서 맨해튼 지검에 출석해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 촬영의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뉴욕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행을 앞두고 미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플로리다의 트럼프 자택에 모여서 새를 과시하고 있고 뉴욕 경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776년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기소가 결정된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지 말라며 입막음용으로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되는 트럼프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뉴욕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뉴욕 경찰은 시위에 대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대비에 나섰고 언론사들은 취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Because this is going to be the first time ever that a former president has arrived in court to face a judge for his own criminal indictment. 뉴욕시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 당일 법원 인근 도로를 봉쇄하고 주변 도로들도 일시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두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와 연설할 예정입니다. 열성 지지자들은 이미 마러라고 주변에 모여 분위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Feels like the right thing to do, you know. He's got enough supporters, but he could always use more, and it just means the world to me. It makes me feel like I'm a part of something too.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며 모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But they only attack me because I fight for you. It's very simple. They can't buy me and they can't control me, and that scares them beyond belief. 기소 당일 하루 동안만 400만 달러, 약 52억 원이 모금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지세가 결집되며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소와 재판은
중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선호했던 공격하고 지원하라는 전략을 다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 년간 많은 재판을 겪으면서 공격과 지연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자주 사용해왔고 맨해튼 지검의 기소로 시작되는 이번 재판에서도 담당 검사들과 판사에 대한 공격을 이미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변호 전략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이 기소 인부 절차가 진행되는 내일 이후에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두 가지는 확실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하나는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예상되는 마이클 코온 변호사 등 적의 신뢰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검찰이 새로운 법리를 적용했을 경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폴리티코도 내일 기소인부 절차에서 이 재판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진전술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소인부 절차와 함께 향후 진행될 절차별로 시한이 설정될 예정인데 트럼프 측은 각 단계마다 줄줄이 그 시한이 미뤄지도록 지연 전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 시작점은 검찰 측이 기소 35일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모든 관련 문서와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내 변호인단은 각각의 변곡점마다 새로운 행동에 나서면서 재판을 끌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당국의 기밀문서 유출 조사를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자택에서 기밀문서 유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문건을 빼돌리려고 시도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조사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트럼프가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수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받고 있지만 트럼프는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수사 방해 혐의로도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더욱 위기에 몰린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기밀 문서를 회수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된 이후 자택에 있는 서류 중 일부를 소장하려고 서류들이 담긴 상자들을 살펴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증거들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밀 표시가 된 문서를 반납했지만 연방수사국 FBI는 100건 이상의 기밀 자료들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등을 돌린 옛 변호사가 이 트럼프의 더러운 짓거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옛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은 어제 방송된 Face the Nation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형사 기소와 관련해 그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형사 기소에서 마이클 코언이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대신해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 합의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것에서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코언은 2006년부터 18년까지 12년 동안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뒤처리를 전담하는 해결사로 불렸지만 2018년도 트럼프를 겨냥한 특검 수사를 기점으로 갈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특검 압수수색으로 압박을 당하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부터 지금 남부와 중서부 일대에 5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29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을 절반이 날아갔다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아칸소주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주 초 또 토네이도 예보가 나와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덮친 인구 8,000명의 소도시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모습입니다. 집과 건물이 무너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나무들은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부서진 지붕과 집기 조각들이 뒤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가족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But that was a gorgeous woods. You even see that house. And now it's gone. And so is the little building that was right there. We don't know where it is. 인근 고등학교도 지붕과 창문들이 날아가 당분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 교사와 학생들은 미리 대피해 재난을 피했습니다. We just went normal classes. I was so thankful that our superintendent made that decision to let us out early because it would have been very bad if we had been there when this happened.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 걸쳐 50개가 넘게 발생한 토네이도는 최고 풍속이 시속 265km에 달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와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 11개 주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칸소주는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 북동쪽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4월 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하늘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해가 나기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지난 주말보다는 떨어져 60도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LA 지역은 최고 35마일 내외의 바람, 그리고 밸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고 70마일까지도 예고돼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인 내일 새벽 5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내려져 있어서 체감기온은 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이 내일부터는 보다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도 주말을 향해 갈수록 조금씩 높아져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무르익은 봄 기운 느낄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0도, 40도, 해안 지역은 60도, 4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부터 점차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3도,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는 이제 안 올 것 같지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강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오늘 새벽 LA 카운티 일부 산악 지역에 강풍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엔텔로 밸리와 산타클라레트 밸리가 국립기상청에 의해 강풍경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오후와 저녁에 가장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보이고 최고 풍속 75마일까지 불 전망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도 역시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산악 지역에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은 노조와 사측이 파업 사태 이후 극적으로 노사 협약에 합의를 이룬 가운데 일반 노조원들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노사 협약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입니다.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의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로서 오늘부터 7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사흘 동안은 오프라인에서 전통적 방식의 투표가 실시되고 목요일인 6일과 7일 금요일에는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8일 공식 내용이 발표됩니다. 이번 LA 통합교육과 합의안은 30%의 임금 인상을 비롯해 보너스 지급과 소급 지급, 의료보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반 노조 측이 그동안 강력히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번 합의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노조원들의 추인 외에도 사측인 LA통합교육부 이사회의 승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LA통합교육 이사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에 회의를 통해서 투표에 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IT 기업들의 감원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유학생들이
한인 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소식인지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졸업을 앞두고 구직에 나선 한인 유학생 졸업반 학생들이 이전과는 달리 한인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등 이공계 졸업생들의 꿈의 직장이었던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직원들을 감원하면서 빅테크의 일자리를 얻기도 힘든 데다 언제라도 감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중소규모 한인 기업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해 어렵게 빅테크에 입사해도 대기업에서 제대로 경험을 쌓을 기회도 없이 하루아침에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인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빅테크에 입사했을 때 H-1B 비자로 체류 신분을 회사에서 스폰서 받아야 하는데 감원될 경우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다른 직장의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 출신 졸업반 학생들이 자신들의 체류 신분 문제도 해결해주고 안정적인 한인 기업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미주 한인 기업과 한인 유학생들을 연결해주는 한인 취업 박람회 이벤트를 담당하는 윤지환 영사입니다. 유학생들 제가 만난 거에 따르면 여기서 유학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동포기업들도 동포기업들에서도 이제 한인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한인 기업들도 유학생 구직자들을 환영하는 상황으로 한인 유학생들의 최대 고민인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윤 영사는 설명했습니다. 일단 우리 동포기업들이 약간 더 적극적이고요. 큰 기업, 미국의 주류 기업들보다. 그 다음에 또 문화적으로 서로 잘 맞고 편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아무래도 더 직원을 채용할 때 더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더 배려를 잘해주고. LA 총영사관은 한인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남가주 지역 대학 캠퍼스를 주로 방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영사관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률 자문 서비스라고 해서 취업이나 창업 관련해서 1대1로 저희가 자문해드리는 게 있어요. 신청을 하시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트라에서도 취업과 관련한 것들을 도와주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캠퍼스를 방문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한인 구직자들은 LA 총영사관 웹사이트 mofa.go.kr을 방문해 다가오는 취업 박람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의 합격률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 대학은 올해 아시안 합격자 수가 30%에 이르러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일 아이비리그 대학이 발표한 올 가을 학기 합격률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합격률 3.41%, 콜롬비아는 3.9%, 브라운은 5.08%, 예일대는 4.35%, 다트머스는 6.23%로 집계됐습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 대표인 이정석 박사입니다. 어떤 학교는 약간 떨어지고 어떤 학교는 약간 합격률이 오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합격률이 5%였는데 이번에 5.08%, 0.8% 올랐고요.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3.73%의 합격률이었는데 올해는 3.9%. 그다음에 이제 다트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2, 올해 6.23 거의 같고요.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랐습니다. 작년에 역사상 가장 낮았던 3.19%의 합격률이었는데 올해는 3.41%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일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작년에 4.4에서 올해 4.35%로 역사상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여줬어요. 프린스턴과 펜실베니아 대학, 코넬은 올해 합격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코비드가 사실상 하면서 SAT를 없애면서 SAT의 리퀘어먼을 없애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기회가 늘어나니까 이전에는 점수가 낮으면은 지원할 생각도 못했다가 이제 지원할 어떤 배리어가 이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도 나오고 많이 알게 되니까 그 숫자가 안정된 것 같아요. 한편 하버드 대학은 올해 아시안 합격자 수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차지해 역대 가장 많은 아시안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대학보다
특별히 아시안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뭐 역사상 가장 많이 뽑았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통 사립대 하면요, 이제 뭐 좋은 사립대 하면은 아시안 학생들 비율이요, 보통 20에서 21, 2% 정도 뽑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매년 같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아시안 학생들을 코타를 주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뽑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 정도. 근데 하버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에서 22%였는데 올해는 30%, 29.9%, 30% 학생이 아시안 학생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이 역대 최고로 아시안 합격자 수를 늘린 것은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입학 차별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4월 1일,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벌써 4월 3일입니다. 그런데 4월 첫째 날 1일과 2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LA 카운티 주말이 일단 총격과 살인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웨스트힐 지역 트레이드조 마켓이 있는 폴브룩 센터 쇼핑몰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5살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35살의 남성 1명과 여성 1명, 그리고 45살의 남성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마약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총격 사건 이후 남성과 여성 용의자는 차를 타고 또 중간에 차를 갈아타기도 하면서 도주하다가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일 새벽 1시 25분에는 랭캐스터 지역에서 하우스 파티가 열린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총격 사건에서 AR-15이라는 반자동 소총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자동 소총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인기 있는 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발생한 테네시주의 한 초등학교 총기 난사범은 AR-15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콜로라도주 오로라 영화관 총격 사건과 2022년 텍사스주 유벨디의 초등학교 총격 사건의 공통점도 AR-15 반자동 소총입니다. 이 소총은 지난 1950년대에 개발됐는데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성인 20명의 1명꼴인 1,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소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총이 보편화된 이유로 9.11 테러와 미군의 대테러 전쟁 등으로 총기 소유의 당위성이 강조된 점을 꼽습니다. Well, afraid's the wrong word. Concern. It's not so much about guns, it's about our God-given rights. 또 현실적으로 이 소총이 가벼워 다루기 쉽고 다른 소총에 비해 저렴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도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AR-15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려 하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총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막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다운타운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노숙자에게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부상을 입었던 이 한국국저항공사 승무원이 타겟과 경비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에 따르면 피해 승무원은 접수 소장에서 타겟과 경비업체, 쇼핑몰 매니지먼트 회사, 이 업체들 대상으로 안전관리 부실로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이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범행을 저지른 노숙자가 타겟 매장에 제재 없이 들어와 입장한 후에 진열대 위에 놓였던 칼을 들고 고객들을 공격했다며 당시 타겟 매장에 진열장 안에 칼을 보관해 팔았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 페어플랜의 보상 한도가 최대 2천만 달러까지 상향됩니다. 가주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지난 29일 페어플랜의 상업용 업무과 비즈니스의 커버리지를 각 2천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험 한도가 840만 달러와 720만 달러였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보상 한도가 이전의 2배 이상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보상한도 증진의 최대 수혜자들은 지리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청소년 캠프들과 구조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농축업계입니다.
페어플랜의 상업용 건물 보상 한도는 최근 20년간 조정 없이 유지됐지만 최근 다수의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보상 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보상 한도는 페어플랜의 조정안 제출 이후 보험국의 승인을 통해서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국은 2020년 4월 1일부터 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를 기존 150만 달러에서 2배인 300만 달러로 인상한 바도 있습니다. 페어플랜은 산불 위험직의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만료일을 앞두고 갱신 거부를 당하는 주택 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위해서 주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전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모기지은행연합회는 지난주 전국 모기지 신청 건수가 29% 전주 대비 2.9% 늘면서 4주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증가한 건 금리가 3주 연속 직전주 대비 6.27% 하락하는 가운데 집값도 소폭 떨어지면서 주택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회복됐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를 종류별로 세분하면 주택 구매를 위한 신규 신청이 2%, 재융자가 4.8%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비농업 부문의 단기 취업 비자인 H-2B의 올 회계년도 하반기 1차 재고용 쿼터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3월 30일부터 접수되는 H-2B 재고용 신청서는 모두 반려하게 되고 올 회계년도 하반기 2차분 접수는 4월 13일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H-2B 비자는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어려운 산업을 위해서 임시로 해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 즉 건설과 조경, 호텔,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LA 10지구를 대표하다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시의원직이 박탈된 마크 릴리 토마스 시의원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10지구를 운영하게 될지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지구를 대표해왔던 언 헤드헌터 시의원의 임시 대행 직책이 형식상 효력이 종료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회 의장이 마크 릴리 토마스 전 시의원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보궐선거 없이 LA 시의회가 10지구 대행직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10지구 시의원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권단체 LA 도시정책 원탁회의 얼로파레 허친슨 회장은 10지구 시의원 대행이 10지구를 대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거권 박탈이다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정기선거와 별도의 독립적인 선거 일정을 수립해야 되고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지금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 릴리 토마스 시의원은 지난주 유죄 편고를 받았고 선거 공판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정부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디젤 트럭 운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는 곧 트럭 운행의 단계적 폐지가 그 목적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50대 이상의 트럭을 소유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소유한 트럭에 대한 용도를 매해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트럭 제조업체는 2035년까지 무공해 트럭이 전체 생산량의 40에서 75%를 차지해야 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메이저리그 개막했습니다. 이제 162경기 대장정에서 열렸는데요. 좀 야구 경기를 많은 분들이 시청하거나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외야수들은 뭐 투수 하나 잘만 나면 서 있다 그냥 끝나면 그냥 경기 끝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162경기를 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겨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이 들다 안 들다를 떠나서 정말로 끈기와 어떤 저력이 없으면은 메이저리그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162경기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LA 다저스는 다이아몬드백스와 4경기, 원정 4경기를 치렀죠. 그런데 2승 2패로 일단은 저는 완승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원정 경기다 보니까 2승 2패로 만족을 해요. 사실 지금 시즌 초반은 특별히 그렇게 승률이 중요하진 않죠. 과연 앞으로 어떤 그 모양으로 어떤 그런 자세로다가 다저스가 162경기를 마칠 것이냐가 참 중요한데 경기가 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룰이 좀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일단 뭐 다른 그 경기 방식도 또 다른 지구팀 그러니까 동부 지구 컨퍼런스 팀하고도 경기를 갖게 20경기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76경기를 예를 들어서 양키스가 이제 다저스 오는 횟수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팀과 또 경기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타디움이 굉장히 번잡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룰 바뀐 걸 간단히 짚어보니까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15초 내에 던져야 되고요. 주자가 있을 때는 20초 이내에 공을 던져야 되는 피치 클락을 시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꼼지락대다가는 공을 한 개만 씁니다. 그리고 부상 방지를 위해서 베이스 크기도 15제곱인치에서 18인치로 늘렸어요. 그래서 수비수들 특히 야수들의 호우 수비가 굉장히 증가해서 볼거리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샌디에고와 LA 다저스가 거액 투자로 아마도 샌프란시스코가 그동안의 그 다저스의 그 어떤 라이벌이었는데 이제 샌디에고와 가까운 이웃 동네와 굉장히 큰 경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저스와 샌디에고가 전부 월드 시리즈를 노리고 있어서 팬들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현재 2승 2패입니다. 그렇군요. 엔저스 다저스 뭐 잘했으면 좋겠는데 시즌 초반이니까 뭐 전망은 나중에 천천히 해주시죠. 예, 이제 지금 섣부른 전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즌 초반이 좀 지나면서 이제 다저스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2루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2명의 내야수를 배치해야 된다는 룰도 생겼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어떻게 경기에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문가들이 볼 때 투수의 그 피칭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제구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화끈한 타자들에게 약간 유리한 그런 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화끈한 그런 야구가 펼쳐질 것 같고 조금 지루함을 벌어줄 것 같다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LPGA, PGA 골프 소식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LPGA가 디오 임플란트의 한국 그 회사예요. LA 오픈이 팔로 스포츠 골프 클럽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김효주 선수가 3라운드까지요. 선두 중국의 인니 러닝의 두 타짓은 2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우승 가능성이 있다 싶었는데 3라운드 끝나고 나서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4라운드에 조금 그 복통에 시달리면서 무너져서요. 71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4라운드 합계 272타를 기록을 했는데 중국의 류오닝인의 3타 뒤진 공동 3위로 경기 마감을 했고요. 동포 데니엘 강은 10언더파 공동 7위로 그리고 최혜진과 신인왕에 도전하는 유혜란이 공동 18위로 올라서 좋은 시즌을 예고하고 있어서 LPGA에서도 금년에는 LPGA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의 그 우승 소식이 간간히 들려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스터스를 앞두고 전주에 열리는 대회라 사실 탑 랭커들이 대거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델라로 텍사스 오픈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캐나다의 코리 코너스가 15언더파 273타로 우승을 했고요.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이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6위에 좋은 성적을 올렸어요. 우승 상금은 160만 달러지만은 이게 사실 그 다른 경기에 비해서 마스터스 전이라서 그런지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고 상금 액수 좀 작았습니다만 일단 정규 대회이기 때문에 상위 랭크에 들어갔다는 것은 안병훈 선수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레이커스가 막판 힘을 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뒷심이 팍팍 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올스타 브레이크 때 나는 어떻게든지 플레이오프 가야 되겠다. 전 경기 다 뛰겠다. 물론 부상 때문에 좀 제대로 뛰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LA 레이커스가 휴스턴 원정 경기에서 134대 109로 대승했어요. 사실 그 휴스턴이 19승 60패의 부진을 보인 팀이거든요. 약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플레이앤 토너먼트 진출에는 한 발 더 가까이 갔고요. 어쩌보면 4경기 남았는데 플레이오프 직행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40점을 올렸고요. 르브론 제임스는 어저께 30분 이상 안 뛰었어요. 27분인가 28분 뛰고 18점을 올리면서 일단 몸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체를 보이는 휴스턴 로켓을 맹폭을 했어요. 이대로 쭉 간다면 플레이오프까지 가기를 이제 가는 것이 굉장히 그 희망적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서부 컨퍼런스에 지금 7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6위의 클리퍼스와 단 한 경기 차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4월 5일 날 클리퍼스하고 레이커스가 이 LA에서 한판 등극을 벌이게 되는데 지금 클리퍼스가 41승 38패고 레이커스가 40승 38패예요. 그래서 5위입니다. 클리퍼스가 5위인데 5위 클리퍼스와 7위 그 레이커스의 경기가 이게 볼만한 것이 만약에 잘 된다면은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토너먼트를 거치지 않고도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팀 응원단의 응원이 굉장할 것 같고 4월 5일은 LA가 또 농구 열기에 빠지지 않나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되네요. 네, 기대가 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개솔린 가격 아직도 마음에 들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죠. 한참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악재가 있어요.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국제유가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10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줄일 것이라고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감산은 연말까지 시행되며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단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발적 감산은 지난해 10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정된 하루 200만 배럴 감산과는 별도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다음 달부터 하루 14만 4천 배럴 감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21만 1천 배럴, 쿠웨이트 12만 8천 배럴을 비롯해 오만, 알제리, 카자흐스탄도 자발적 감산에 동참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발표한 추가 감산량을 합하면 하루 116만 배럴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예고한 러시아는 감산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 결정으로 당장에 적어도 $10는 오를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번 추가 감산 결정은 미국의 증산 요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고물가를 잡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줄이기 위해 증산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요구를 무시하고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any members have expressed concer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expressed concerns about where things stand now with the OPEC cartel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 합류를 선언하며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조치에 현명하지 못한 감산이라고 비판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추가 감산 조치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사우디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2023년 4월 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스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